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이. 우파를 지지하는 네티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영향력이 있는데, 영향력이 비록 힘이 약하긴 힘이 이렇게 세진 않지만 그것도 영향력이라고. 이쪽의 영향력의 총합하고 이쪽의 영향력의 총합이 그게 전력이에요. 전력 비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전력 비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남한과 북한의 무기를 비교하고 이때 전력 비교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라고. 그리고 인프라를 누가 더 잘 장악했는지. 그 인프라는 뭐예요? 그건 언론사잖아요. 방송사, 신문사 이런 것이. 근데 인프라 면에서는 어느 쪽이 우세해요? 지금 민주당 쪽이 우세하다고. 그렇잖아요. 영향력 있는 선수 면에서는, 인재 면에서는 이쪽이 우세하잖아. 영향력이 그전에는 별로 없었던 사람을 만들어서 내세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김재동이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하다못해 코미디언도 영향력을 키워준다고 자꾸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해가지고 뭐 좀 지식 같은 것도 좀 주입시켜가지고 나가서 떠들게 한다고. 영향력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종류가 있어요. 뭐예요? 지력에 의한 영향력, 가슴에 의한 영향력, 어? 덕성에, 인품의 영향력. 영향력이 여러 가지라고. 그런 영향력이 한데 힘을 합쳐가지고 어느 진영이 센가의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뭐예요? 지력에 의한 영향력이, 지력을 통한 영향력이 제일 세잖아요. 물론 이제 감동을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영향력도 크긴 크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그런 사람들이 각 진영에, 각 정당에 그 힘이라고, 국민의 힘이라는 게 그게 국민의 힘이에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소설가, 그런 개그맨, 그런 교수, 이런 사람들 키우잖아요. 지금 그 방송에서 나오는 대담 프로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쪽 성향이에요? 민주당 성향이지. 그런 사람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패널로 하고 또 하다못해 무슨 어, 애들 육아 프로그램에도 나오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선 자꾸 영향력을 키워주잖아요. 그게 영향력인 거예요.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그 김택진이라는 사람을 그 영입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대는 갔다니까. 그 사람은 그 게임을 개발 게임을 개발해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좀그 명망가잖아요. 유명인이잖아요. 근데 영향력은 없다고. 정치판에서의 영향력은 없다고. 차라리 그 사람보다는 진용진이 나요. 유튜브의 진용진이. 그 진용진이 자기 생각에 난 정치랑 그렇게 상관없는데 근데 걔는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 그게 우습게 보이는 것 같더라도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 그런 힘이 모여가지고 전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라고. 정당의 우파 진영의 힘이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 전혀 없다고.
인프라에서도 밀리고 선수 면에서도 밀리고 그럼 뭘로 경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키우지도 않고 있는 사람 커트시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일해보자. 원래 근데 가려고 만난 이유는 내 신문사 차린데 좀 재정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갔어.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일을 좀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시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22명이 갖고 있는 영향력보다 더 커요. 더 큰데도 같이 일하기 싫다고 커트시킨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뭘 이긴다는 거예요? 잠깐 이겨봤자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게 문제라고. 국민의힘에서 그 우파 진영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게 승리의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 있는 선수들이 공론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게 그게 또 승리의 관건이고, 그걸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5천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5천만 명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키워내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기지. 얘네보다 우수한 선수를 많이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손흥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가 지금 많이 얘네들한테 밀리고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자유한국당 국내인 국회의원하고 100분 토론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거의 또이 나와요. 또이 비슷해. 무승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의견이 분분한 걸로 끝나고 그냥 그렇잖아요. 이기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데 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경기를 뛰었는데 점수도 안 나고 무승부 났어. 2대2로 무승부 됐어. 얘네 쭉 이기고 있는 지금 저건데 집권당인데, 그럼 얘네만 헛짓한 거예요. 헛짓한 거. 얘네 무승부 나도 만족해요. 민주당은. 근데 뛰어보면요, 민주당 애들이 좀 우세. 되게 웃기죠. 승부가 3대2로 나. 근소한 차로 얘네가 좀 앞서. 악재거리면 조금 지고, 야 요번에 악재가 터졌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어 이래. 얘네들은 호재거리가 터져도 얘네들은 점수를 못 내. 그런 그런 선수들을 가지고선 무슨 경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요번에 그랬더라고. 당을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고 다시 만들겠다고. 인적 쇄신하겠다고. 저 성과자들은요,
다음 총선에서 다 갈아치워야 돼요.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빈대가 너무 많아. 어느 집단이든지 그런 사람들 구성으로 돌아가는 집단이 없어요. 저성과자들이 주인 되는 그런 집단은요 반드시 망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쓸만한 인재 못 들어오게 커트커트 시키고 자기네들 또 공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갈아엎어야 된다고. 경기를 어떻게 뛸 것인가? 그건 나중 문제야. 어떤 주제가 터졌어. 어떤 이슈나 어떤 담론이 터졌어. 그 터진 거는 이제 그때 가서 그게 어떤 이슈인지 그걸 보고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의 뭐 논리를 개발하고 이론을 짜가지고 그걸로 격돌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격돌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슈나 어떤 국정 현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만 나아가면 점수를 따가지고 와. 그런 선수가 메시인 거예요. 김택진 같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이름 없 저거 뭐야 크게 돈 많이 못 벌었더라도 진용진이가 나아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건요 이거 덕성 인품도 중요해요. 진용진이 하는 거 보면 걔는 주로 뭘로 접근해요? 걔의 영향력은 지력에 있어요? 아니라고. 따뜻한 가슴하고 좀 애가 좀 선해 보여, 착해 보여. 그런 걸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김택진이라는 사람보다도 훨씬 영향력이 커요. 정치판에서는요, 김택진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걸 몰라요. 그 사람 사업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거지, 자유한국당은. 우파 진영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교수들 많잖아요. 교수들. 근데 의외로 영향력이 없어. 공론장에서 나와서 하면은 존재감이 없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고민해 봐야지. 왜 나는 축구장에 나가면은 존재감이 없을까? 영향력을 갖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 황교안 당대표한테 영향력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 어떤 이슈에서 당신이 이렇게 나가면은 당신이 존재감이 생기고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어, 뉴스 메이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만날 길이 없잖아. 황교안하고 나. 같이 대화를 나눌 일도 없고. 이렇게 치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 이 이슈의 중심에 서라. 깃발만 들고 있어라. 전투는 우리가 해주겠다. 나하고 조중동하고 나가서 나는 여태까지 얘네들하고 논쟁 경기 뛰어가지고 져본 적이 없다. 당신의 그걸 깃발만 들고 있으면은 어, 싸움은 전투는 우리가 해주겠다.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도 황교안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백날 만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잖아요. 야, 우리가 이기는 정당으로 요번에 목표를 정했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 그래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어요? 다 그냥 맛집 가자 그러지. 밥 먹으러 가자 그러지. 그렇잖아요.
악재일 때는 어때요? 악재가 터졌어. 이 조국 사태가 터졌어.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실점을 적게 하는 쪽으로 계속 하잖아요. 점수를 실점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론 얘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슈야. 그렇지만 얘네들이 최대한 점수를 못 내고 우리도 최대한 실점을 안 하게끔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공론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펼치잖아요. 기자, 논설위원, 또 시민단체, 또 네티즌, 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악재도 얘네들 나름대로 되게 선방해. 거기서 점수 차이를 크게 낼 수 있는데도 선방이에요. 이 부분에 필리버스터에서 소득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서 그거 호재거리잖아. 호재거리인데도 점수를 크게 못 낸다고. 그러니 바보들이지. 자기한테 호재거리고 찬스인데도 못 내요. 요 근래에서 무슨 일이 터졌어. 뭐 미국에 또 대선이 하고 뭐 터졌어. 그럼 자기 점수 딸 만한 거리를 잡아가지고 이 작업을 그 공론장에서 플레이를 해야지. 그런 게 없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근데 그런 사람을 좀 정치인을 키워준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좀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인터뷰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갖고서 치고 나가게끔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된다고. 그걸 인재를 키운다라는 거거든. 근데 조중동도 그런 일을 안 해. 근데 걔네들이 왜 그런 일을 안 하는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나중에 설명하는 거고. 근데 조중동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우파 진영은 자기 스스로 큰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가 존재 가치를 자기 능력으로 발휘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보스가 있어서 보스 눈에 잘 보여가지고 이 사람 나가면 후계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대통령 이런 마인드가 강해. 그러니까 존재감이 자기 그 뭐야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눈에 눈도장 찍어가지고선 그래서 되려.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그 사람도 뭔 우리랑 상관없거든. 박근혜 눈에 잘 들었단 말이야. A라는 국회의원이 있어. 박근혜한테는 대신임 받아서 막 후계자감이라 그래. 후계자로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국민들은 그 사람에 관심이 없거든. 뭐 영향력도 없는 것 같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시대가. 어떤 보스가 다음 후계자 너야 이렇게 지명해서 대통령 되는 시대는 갔다고. 자기 스스로 영향력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게 정치인인 거예요. 민주당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존재 가치를 좀 높여보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공론장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야. 근데 국민의힘당은요, 공론장에 나오는 거에 되게 소극적이야. 나가서 할 말이 없거든. 뭐 알아야 떠드는데. 나가서 좀 누구를 좀 사람 국민들 좀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거야. 꼴 같지 않게 가르쳐 들지 말라. 국회에 나왔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래. 남을 가르쳐 들지. 그러면 꼴 같지 않은 소리 하면 그렇잖아요. 나도 니만큼은 안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만큼 생각하면서 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라고. 영향력이 있으려면요 상대방 내가 화자야 말하는 사람이야 듣는 사람보다도 한 단계 높아야 돼. 좀 우위에 있어야 돼요. 지혜 면에서 식견 면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요 존경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고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이 사람을 인정해줘요. 그런 게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고. 그래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근데 우파 진영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 얘네들은요 영향력 있는 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키워요. 키우고 또 나가고 하다못해 연예인들도 키워. 자기네 쪽으로 포섭하고. 네티즌들도 대부분 이쪽이고. 그러니 경기를 뛰면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한테 호재거리야. 호재거리인데도 이쪽 영향력에 총합하고 이쪽 영향력 총합하고 하면 얘네들 영향 총합이 더 크기 때문에 악재래도 별로 점수를 못 따는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 악재란 말이야. 악재인데도 별로 국민의힘이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을 못 시킨다고. 그게 선수하고 인프라 싸움이라고. 정치는 선수와 인프라. 호재냐 악재냐. 인프라가 잘 깔려있냐. 그 다음에 인프라를 타고 들어가는 이용해서 공론장에 들어간 선수들이 잘 뛰냐. 이 세계 싸움이라고 정치판은.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잖아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떠들어봐. 국민들한테 먹혀요? 안 먹히잖아요. 잘. 영향력이 작아서 그렇다고. 제가 얼마 전에 민주당에 갔었어요. 민주당에 갔는데 이쪽에서 국회의원 초선 하나를 영향력을 키워주려고 그러더라고.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동아일보랑. 그게 누구였냐면 윤희숙 의원이었어요. 근데 윤희숙 의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 윤희숙 의원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어택이 들어가잖아요. 어택이 공격이 들어가잖아요. 축구 경기처럼 그러니까 얘가 좀 플레이를 잘한단 말이야. 그럼 얘 압박 수비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영향력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반칙으로 못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식견으로 눌러버리면은 얘가 영향력 있는 못 갖게 되잖아. 아이 쟤 저번에 했더니만 쟤한테 눌리더라. 야. 말하는 거 보니까 결국 허접한 소리 떠들던데 뭐 이래버리면 영향력을 못 갖는 거라고. 그래서 경기를 뛸 때 상대방이 좀 세다고 싶으면 얘가 가지고 같이 토론을 벌여가지고 식견을 겨뤄가지고선 꺾어야 된다고. 얘가 영향력을 못 갖지. 그 싸움이 정치판에서 하는 경쟁이에요. 그러려면 쟤보다도 내 의견이 더 훌륭해야 돼. 그게 이제 선수의 기량이라고. 선수의 기량. 근데 그런 선수층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그 선수들이 경기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그러는 게 정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황교안 당대표한테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유한국당이 연예 기획사처럼 그런 거 서포트 해주고 키워주고 그런 육성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연예 기획사를 연예 기획사에 비유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황교안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뭔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정치 쪽을 잘 모르니까 어디서 승부가 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놓고 맨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느라고 열심히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졌어. 떨어진 게 자유한국당을 갈 것 같아요?
무당충으로 가버리지. 왜 자기네들이 인심을 잃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다른 사람한테 국민들 대중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 가지예요. 지력이 좋던가, 지혜롭던가, 덕망이 있던가, 아니면 마음씨가 따뜻하던가, 아니면 뭐 취미가 같다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이게 국민들한테 호응을 잘 얻었을 때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 힘이 모인 것이 이제 영향력의 총합으로 승부를 내는 게 그게 정치인 거예요. 그게 정치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 그게 관건이라고. 그 인프라를 확보하는 거 그게 관건이고. 근데 호재거리는 점수를 딸 수 있는 찬스니까 악재가 터졌을 때는 점수를 최소화하는 게 그런 어, 능력이 있느냐 그런 걸 할 줄 아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 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대표보다는 또 정치판에 오래 있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황교안 당대표는 옛날 방식, 옛날 사람 같아. 이런 게 중요한 건 얘기인데, 당은요, 연예 기획사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선수나 인재들을 발굴하고 있는 인재 포섭하고 그래서 우리 팀의 전력으로 삼고 이런 걸 하는 거라고. 그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도 좀 클 수 있도록 요번에 윤희숙이 키워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내가 나가서 한번 좀 해보겠다 하는 사람 키워주고 넌 좀 할 것 같아 이러면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쪽 영향력에 총합하고 이쪽의 영향력에 총합하고 누구 영향력이 더 센가 그걸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이제야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죠. 뭘 해?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근데 얘네는 민주당은 늘 그런 걸 해왔어. 포섭하고 또 키워주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늘 해왔다고. 근데 자유한국당은 윤희숙이 요번에 자기는 한국 저거 그때 한번 하더라고. 근데 꺾였지. 이쪽에서 어택이 들어와서 꺾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키워줘야 된다고. 국회의원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영향력이 국회의원들보다도 오히려 논설위원이나 논객들 있잖아요. 교수들이나 나 같은 논객들 얘네들 파워가 훨씬 세요. 공론장에서는. 왜 세요? 오랫동안 거기 하면서 사람들한테 쌓아놓은 인정받은 점수가 있어. 쟤는 애가 의견이 훌륭하다 이렇게 쭉 갑자기 처음에 공론장을 뛰어들잖아요. 국회의원이 뛰어들잖아요. 그럼 완전히 초짜로 처음부터 무시당하고 그래요. 국회의원 배지 달고선 공론장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좀 뛰어나다고 인정해 준 사람도 없고 자기가 거기 가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근데 이미 공론장에서 털을 잡은 사람들이 있어. 이미 이제 거기 뭐랄까 인정받아가지고 이미 털을 굳힌 사람들이 있다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포섭을 해야지. 난 같이 일하겠다고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그 사람 싫다 그러면은 그럼 답 없는 거지. 그래 놓고서 뭐 이긴다고요? 있는 사람도 쫓아내면서 한 사람이 아쉬울 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 국회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영향력이 있어? 내가 영향력이 훨씬 크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다 합쳐봐요. 내가 갖고 최성지가 갖고 있는 영향력하고 비교를 해봐요. 누가 더 큰지. 나는 여기에서 20년을 굴러먹었어요. 공론장에서 논객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다 내가 저거 해가지고선 다 그 뭐야 가장 유력한 견해를 내가지고 내 의견이 채택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미 털을 굳혀 있는데 나는 공론장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나면 그거 하나 병신 만들기 쉽지. 윤희숙이 나오면 윤희숙이 하나 병신 만드는 거 되게 쉬운 일이죠. 나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그런 게. 싹도 피워보지도 못하게 두들겨 맞으면요 그 다음은 데미지가 커가지고 힘들다고. 그렇죠. 그래도 이제 버티고선 어떻게 해서든지 공론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존재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로 경쟁하는 거예요 공론장에서는. 나는 좌파들 뭐 이쪽 애들 다 싸워봤어요. 다 싸워봤다고. 나 누구랑 경기를 다 한 번씩 뛰어봤어. 소위 공론장에서 굵직하다는 놈들하고는 다 겨뤄봤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지금 들어와가지고선 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요 이게 딸려서 안 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좀 앞으로는 존칭을 쓰지 않을게요. 방송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하려고 열심히 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우려고 굉장히 애쓰는 것 같아. 근데 선수가 좋아야지 감독이 안 좋으면 뭐해. 감독이 좋으면 뭐해. 선수가 병신들인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예.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